네, 진사로입니다. 71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이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어제 발행된 관보를 봤는가? 지난 8월 국모 시해 사건 이후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의 일환으로 태양력을 시행한다더니 그에 맞춰 연호를 새로 정하라는 조칙이 내려졌군.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내일부터 양력 1월 1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연호는 건양으로 정해졌다고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을미개혁이에요. 자, 국모시해 사건은 을미사변이고 그거 이후에 이제 일본이 그 개혁을 강요했죠. 그러면서 시행된 게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을미개혁 때 태양력 시행, 그 다음에 연호 건양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단발령을 시행하게 됐다라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지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2점짜리로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소거법을 통해서 다른 선지가 을미개혁이 아니다로 찾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이죠. 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게 2차 가보개혁입니다. 뭐 이후에 바로 이제 13도 체계로 다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가 을미개혁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한능검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조금 어렵죠. 자,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이거는 1차 가보개혁 때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다른 선지들은 을미개혁이 아닌 다른 개혁 때 있었던 일이라서 정답이 3번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32번 갈게요. 자, 가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기기창 건물 중 하나인 번사창인데 이제 정부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가을을 설치하였고 이 기구의 권위로 청해 파견한 영선사 일행의 유학생을 포함시켜 근대 문물을 배워오도록 했다라는 게 바로 기기창 설립이죠. 그러니까 이 기기창 설립이 바로 이 개화 정책 총괄 기구 가랑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통리 기무 암문이죠. 자, 이 통리기무함원을 통해서 추진된 정책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기기창 설치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그 군제를 개편해요. 그러니까 이 통리기무함원에서는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했다라는 게 1번이 정답이고 이러면서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했다. 이게 90군대죠. 예, 당시에 있었던 군대 5군형을 90군대로 보고 2형으로 축소를 한 것도 역시 그 통리기무함원의 개화정책 추진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원수부를 설치했다라는 것은 광무개혁 때 있었습니다. 광무개혁.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을 편찬한 거는 정조식이에요.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이고 대전 통편은 정조식입니다. 자, 신문지법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그 일제강점기 직전이요. 1900년대. 그래서 이제 뭐 사전 검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당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1910년대 그 무단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33번 가겠습니다. 자,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배설 만사집은 가의 발행인 배설. 여기 보면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자,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그를 추도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만사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박은식과 양기탁 등 가의 발간에 참여했던 인사를 비롯하여 언론인, 교사, 군인, 유학자, 종교인 등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델 선생이 사망한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 베델 선생과 관련된 신문사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 대한매일신보랑 관련된 거는 국제보상운동이 있어요.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의 설립자가 아무래도 영국인 베델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사전 검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제에 굉장히 비판적인 논설들을 많이 썼던 신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이 팔렸던 신문, 이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였죠. 특히나 이 베델 선생께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서 나 죽은 뒤에도 이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델 선생님의 무덤은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방문국에서 발행하였다. 이거는 한성순보,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죠. 분하롯 운동을 주도하였다. 동아일보. 이제 동아일보 하면은 분하롯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때 일장기 말소 사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권 통문을 처음 게재하였다. 한 황성신문이에요. 자, 그 황성신문에 대해서는 여권 통문이나 그 다음에 시리아 방성대국 같은 논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시기에 그 황성신문의 신채호 선생께서 단연 보국채, 그러니까 담배 끊어서 나라 빚을 갚자, 뭐 이런 글도 쓰셨어요. 자, 순 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었다. 요거는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독립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판도 있고 이제 영문판도 있었어요. 자, 34번 갈게요.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바로 나오네요. 독립문 주축들어오는 예식을 독립공원 부지에서 열었다 해가지고 쭉 보시면 가가 시작할 때 단체 회원이 4-5명인데 수천 명이다 해가지고 독립문 세우는데 돈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선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이거 하듯이 시작했다. 독립협회죠. 바로 앞에서 독립신문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독립문 건립이 역시 독립협회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대표적인 일들이 뭐가 있냐면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민중 집회를 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권 침탈을 규탄하면서 아까 나온 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관민공동회도 열려요. 이제 여기서 헌의 6조를 결의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의회 설립 추진. 그러니까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종은 이걸 보고서 입헌 군주제로 나가려는 걸 보고, 이놈들이 내 권력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돼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것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대한자강회.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보안회입니다. 두 단체 전부 다 190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어요. 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 실시도 역시 애국개몽운동 단체죠. 신민회. 특히 신민회는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까지 이제 신흥 강습소 이렇게 해서 설립하고 경학사 자치기구도 설립하고 이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사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백동환은 전한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이전 오픈의 동전인데 쭉 보시면 이 전한국을 폐지하고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단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제 해설 강의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메가타를 싫어합니다. 이게 뭐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경제 주권을 완전히 일본으로 넘기게 만든 인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 우리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메가타는 재정고문이에요. 이 재정고문이 들어오게 된 게 1차 한일협약 때 그 고문 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 재정고문 메가타랑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선지에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1차 한일협약의 체결에 영향을 알아본다라는 게 이제 고문정치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타랑 스티븐스 들어와서, 메가타는 화폐정리 사업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경제주권을 일본에 넘겼고, 스티븐스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이딴 소리 씨부리고 다녀가지고 장인환 전명훈 의사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하시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군국 기무처의 활동을 조사한다. 요거는 그 1차 가보기 역대죠. 그 다음에 그 당호전이 발행된 배경을 파악한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5배의 화폐입니다. 요거는 그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이 되던 시기, 그러니까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던 때예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던 시기에 이때 이제 멜렌도르프라는 고문이 들어오죠. 멜렌도르프라는 고문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서 당호전을 발행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 요거는 이제 그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이제 그 조선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땅에 일본의 영향력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요동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안 된다 하고 간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원인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목적,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의사께서 1910년대에 설립하신 그 비밀 결사의 군사 조직이었어요. 뭐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친일파 처단, 이런 걸 위해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6번. 가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왔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앙아시아로 이주되기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이거는 연해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타깝긴 하죠.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이제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게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던 거긴 할 거예요. 그 일본인들하고 연해주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외모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제 이주시킨 거는 어쩔 수 없다 좀 치더라도, 이때 뭐 이분들이 이주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땅을 개척하고 사셨다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께서도 이때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셨고요. 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을 찾아라라는 건데, 연해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정답을 찾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연해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3가지가 있어요. 뭐 신안촌, 그 다음에 권업회, 권업신문. 뭐 그 외에도 있다면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뭐 해조신문 같은 이런 신문도 있었고, 이런 등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지영 의사 기억해 두시고요. 이 권업회를 조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권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신문이 권업신문, 연해주입니다. 자,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이 경학사는 서간도 지역에 설립이 됐고, 신민의 주도하에 설립됐다. 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도쿄. 자,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지역으로는 하와이고요. 저 결성하신 분은 박용만 장군이십니다.
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 지역적으로 보면 북간도. 이제 뭐 이상설 같은 헤이그 특사에 계셨던 분이죠. 그 이상설 선생 같은 분께서 서전서숙 설립하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윤동주 시인이나 그 나훈규 영화감독, 아리랑 연출하셨던 그 나훈규 영화감독 같은 분들이 명동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자, 37번 갈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사진에 나온 이 사진만 봐도 이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동양평화론까지 나왔어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이분께서는 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온 힘을 다해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는데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지셨다라고 돼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능검 시험 문제를 풀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동양평화론과 함께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에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워낙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존경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리순 감옥 하면은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지만 또 신채호 선생께서 돌아가신 곳이기도 해요. 이제 그것도 같이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 이 두 가지의 굵은 업적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선지에 나오는 것들도 다 볼게요.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 의사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름의 한자까지 다 똑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칼로 엄청나게 찌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완용이 죽기 전까지 완전히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는데 대한민국이 아니죠. 당시는 이제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이 진행되면서 이완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안 죽었는데 다만 이때의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폐렴을 앓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자, 타이 중에서 대만입니다. 타이 중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하였다. 이거는 조명하 의사예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처단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인환, 전명훈 두 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만 요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다까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 이 사이토 마코토인가 아마 그 사람일 텐데 이 마차에다 폭탄을 투척하였다라는 거는 강우규 의사예요. 이 대한노인동맹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당시에 65살의 노인분이세요. 근데 이 일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발각돼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요 분들도 굉장히 큰 업적들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8번. 밑줄 그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개성에서 청년 2명이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순사에게 발견되어 태형에 처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일제가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시기에는 사소한 사안에도 태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웃기지 않나요? 날이 더우니까 이랬겠죠.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태형이라니. 이게 태형이 저 엉덩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큰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형벌을 뜻하는데, 아니, 날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일한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와, 진짜 이때 일제는 진짜 좀 감정 누르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자,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이제 뭐 헌병 경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태형 나왔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 이제 선생이 칼 차고 수업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그 회사령,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선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선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답이 뭐냐면 5번이에요.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건 좀 별도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만국 박람회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제
일제가 그 식민 통치의 정당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박람회예요. 그 심지어 이걸 경복궁에서 열었잖아요. 이게 참 진짜 뭐 우리 주요 명산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지 않나? 그러니까 이때 했던 거 보면 진짜 비열하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조선물산 공진회가 1915년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다른 거가 이제 무단 통치 시기 아니다, 이걸로 찾을 수도 있어요. 유경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한 거는 1880년대죠. 애국반이 편성되어서 일상생활을 통제한 거는 193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형 평사가 창립돼서 형평운동,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을 전개한 거는 1920년대 중반에 있었고, 아까 나온규 잠깐 뭐 명동학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아리랑이 공연된 것도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910년대 조선물산 공진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운 것도 왜 경복궁의 그 광화문 그쪽에다가 세워버렸잖아요. 그게 다 우리 조선의 정기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해 버린 거죠.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나가 공포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앞서서 제가 회사령 말씀드렸는데 회사령은 폐지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영 시행 당시 존재하는 것은 조선 민사령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에 나와 있는 요거는 1920년대입니다. 회사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1920년대,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통치. 그 다음에 이 나에 보시면은 조선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 규정해가지고 농산어촌 진흥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그 농촌진흥운동이라고 전개된 그 일제가 주도한 이 운동이에요. 이 농촌진흥운동이 전개했던 시기는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이 왜 1920년대에 있었잖아요. 이때 그 쌀 생산량이 증식이 많이 됐어요. 그 이제 일본으로 다 넘어가고 우리 농민들은 만주에서 온 잡곡 먹으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사셨죠. 근데 일제는 그걸로도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쥐어짜는 건 어려우니까 농촌진흥운동까지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가하고 나가 공포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1920년대 중에 있었던 그런 일을 찾으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읽다 보시면 1920년대의 일을 찾자라는 사실만 알면 정답은 금방 나와요. 2번입니다. 조선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이게 1920년대 중반에 있었죠. 자, 다른 거 말씀을 드리자면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선포된 거는 그 1889에서 1890년 요때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 이거는 189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그 우리 조선의 상인들은 굉장히 많이 이권을 빼앗기고 장사가 안 됐어요.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그냥 막 시내에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권 수호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이 제정한 거는 재헌국회 때, 재헌국회에서 제정했고, 이때는 이승만 정부 수립이 된 상태였어요. 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했다. 이거 1930년대 후반이죠. 중일전쟁 시행되면서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을 때 국가총동원법 이제 제정하고 인력물자 강제동원, 뭐 여성 정신근로 이런 거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하여 여간 몇 사람이 이루는 성찰 바가 아니므로 실제 운동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라,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것은 생겨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다수한 유지를 막론하여 민중적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밀립대학 한 곳을 세워보고자 이상제 이승훈 등의 주창으로 밀립대학 기성회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알 수 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요게 이제 1920년대에 있었어요. 20년대 초. 자, 연표에서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인데, 요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일제가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대응한 방식만 알면 돼요.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연표에서 찾을 때는 1920년대이면서 경성제국대학 설립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다, 즉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뭐 1차 조선 교육령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통학교 4년 학제. 소학교라는 게 맞으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학교의 4년 학제예요. 이제 당시에 일본에선 6년이었어요. 근데 이 1차 조선 교육령 때는 식민 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야, 너네 조선, 너네는 4년만 하면 되잖아. 읽고 쓰고 숫자 계산,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문화통치 시작될 때 2차 교육령이 시행이 되는데, 이때 2차 교육령이 시행될 때는 6년 학제로 돌아와요. 문화통치라고 주장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제 6년으로 돌렸고, 여기 3차 조선교육령 나오는데 이때는 그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요거로 이름을 바꿨다. 황국신민. 그러니까 이때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려고 이제 조선 교육령을 바꾼 겁니다. 이때는 이제 국민학교라는 명칭에 걸맞게 황국신민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했고, 아예 조선어 교육은 뭐 선택으로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제 연표의 교육령 내용이 나와서 이 얘기만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